있습니다.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안나 프로이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올 게 행동주의가 나올 텐데, 행동주의를 제가 하고 또 우리 정 교수님이 또 할까봐 그거 뺐어요. 그 부분 겹치는 부분을 빼면서 수업을 나가면 훨씬 선생님들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복습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쨌든 다 빼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그 행정학에서 뭐 발달에 대해서 나오면 발달 같은 것도 빼버리고, 그 사회복지 개론에서 빼버리고 하면서 수업을 균형을 맞춰 나가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체계를 배워야 되냐면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체계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도 있어야 되고 규범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체계가 맞는다고 그래요.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서 사람들이 체계,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체계를 이루었을 때 사회가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얘기를 1979년도 브론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우리 그 소련의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 근데 그 인형에 또 인형이 들어가고 또 인형이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조그만 인형을 갖다가 큰 인형에다가 하면 안 들어가죠. 조금씩 작아가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뤘을 때 이거는 체계가 이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미시 체계라는 거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은 미시체계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은 미시체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거시체계 그러면 국가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이건 거시체계예요. 또 중간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 사이 중간 이런 것들이 있는 체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체계 이론을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체계에 대해서 미리 기본 개념을 알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을 어떻게 저희가 공부할 거냐면 정신력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파블러 스키너 반두라는 우리 정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거고요. 학습론 그런 거고, 육부이론, 인본주의, 방어기전, 그 다음에 사회체계 생태학 그렇게 공부할 건데, 오늘은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데, 구조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그 체계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균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유지되려면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체계가 큰 인형 속에 작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인형 보신 적 있죠? 그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예, 저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책봉이 있습니다.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요거가 있습니다. 균형, 항상성, 안정체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속에 전해질 농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칼륨, 마그네슘, 인산염이 있습니다. 이래서 칼륨이 부족한다든가 너무 과잉되면 근육이 수축을 해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우리 신장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이라든가 신장 프로테이지가 신장은 너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너 기능이 몇 프로 남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먹으면 빨리 가시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실 때 빨리 그걸 드시면 빨리 가는 음식에 1번 칼륨, 2번 마그네슘, 3 인산염, 4번 난 아무 생각 없고 1번 칼륨이에요. 칼륨. 근육이 수축되면서 빨리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칼륨 억제제를 드셔요. 신장에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떨려요. 눈 떨리고 또 쥐도 나요. 쥐도 나고 또 마그네슘 되게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런 거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그네슘은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서 ATP 에너지 대사 작용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마그네슘 부족해가지고 에너지 대사 못 만드니까 떨리기도 하고 힘도 없고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균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조금만 부족해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없을 때 힘들미라든가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칼륨이 너무 과잉됐을 때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때요? 갑자기 근육 수축되면서 부정맥이 오면서 가시기도 해요. 또 나트륨이 많이 먹거나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걸 좀 드시면 좋을까요? 저요? 저염이 있는데 우리 그 1번 칼륨, 2번 마그네슘. 칼륨을 드시면 칼륨이 나트륨을 하고 이렇게 합성되면서 KCl 하면서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네. 예, 그랬듯이 우리 혈압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세요? 예, 혈압 없으세요? 있어요. 예, 혈압 있으신 분들은 푸른 채소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혈압에 약간 도움은 돼요. 바나나도 바나나 아주 바나나 좋습니다. 많이 그다음에 먹으면 야채 안 같은 되고. 경우, 아니, 고구마가 시금치, 고구마가 아주 좋은 걸로. 아주 고구마가 좋습니다. 구황식물 해가지고 그 굉장히 좋아서 대장 속에서 저는 예,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염분을 그리고 흘러낸다. 내분을 작용하죠. 이것을 작은 농도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세포 내 이온 농도 조절이고요. 항상성. 지금 바깥에 날씨가 추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근육들이 어떻게 되나요? 수축되면서 열이 발산되는 걸 막아주죠. 또 여름에는 어때요? 이완되면서 배출해요. 우리 몸에 수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기화열로 인해서 더위를 식혀주는 게 뭐예요? 항상성. 우리 몸은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갑자기 고산에 올라가면 무슨 병이 생겨요? 고산병이 생기는데 조금씩 올라가면 거기에 적응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안정체계라고. 추위도 갑자기 추면 엄청 춥다 그러는데 서서히 1도씩 올라가면 추위에 적응돼서 덜 추워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서 죽을까요? 서서히 뜨거운 물에서 죽을까요? 예, 뜨거운 물에서 팍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60도면 뜨겁지 않죠? 60도. 네. 근데 60도에 화상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입을까요? 피부에 따라 네. 다르죠. 우리 핫팩 있죠, 핫팩. 핫팩이 한 60도 정도 된대요. 그걸 밤새도록 배에다 놓았더니 다음날 1도 왔어. 피부가 빨갛게 됐습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안정체계.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뭐 고산 적응이라든가 면역 기전이 처처히 생기는 안정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슨스라는 학자는 4가지 자원체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늦게 오면 늦게 올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일찍 오면 일찍 올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이 늦게 왔을 때 늦게 올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렇듯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 그죠? 용서 못할 게 없네요. 어떤 때 그렇게 죄 생각하면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어떤 때 그렇게 생각하면 화내는 내가 또 이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할 그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세상 살지 하지 않죠. 맙시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체계라는 거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죠. 또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규범이 다 틀립니다. 그때 문화예술체계는 사회가 지속하려면 가치라든가 규범, 신념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전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떤 교육을 하던 어떤 예술을 하던 문화예술 측에서는 그 존중하고 전수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사회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체계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그 관계를 조정하고요. 갈등을 해결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규율. 그렇죠. 법, 제도, 공동체,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공동체 보이지 않는 규범 있죠.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고 또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규범 속에서 사회 체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격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개인의 욕구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개인의 성취, 정치적 리더십 같은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격 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행동적 유기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행동적 유기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 체계, 즉 예술 체계. 예술 체계는 뭐예요? 교육, 예술, 종교, 전통 이런 것들과 과학 하면 어떻게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매번 결과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해도 결과치, 저렇게 검사해도 결과치 똑같아지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과학이에요. A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도 B가 나오고 C라는 사람이 해도 B가 나올 때는 과학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면 과학적이라고 안 하죠. 계속 검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때 과학적이라는 건데 과학에다가 뭘 플러스한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건 문화체계를 합친 것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 행위체계를 설명하면서 행동적 유기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그래서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초적 체계.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우리 그 A라는 클라이언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내가요 지금 학교도 가고 싶은데 학교도 갈 수가 없고 또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단지 그거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싼 가족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봐서 그거를 다 보는 걸 의사들이 병원 가면 어머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해가지고 진단이 나오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가 오면 이 사람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이 사람을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두 글자. 문제가. 의사들은 진단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뭐라 그래요? 사정한다고 그래요. 사정. 또 간호사도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진단하려고 진단이라는 얘기를 쓰려고 그랬더니 의사들이 그건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진단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고 해서 사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들은 질병을 진단할 때 심적인 거 봐요 안 봐요? 거의 심적인 거, 환경적인 거 봐요 안 봐요? 봐봐요. 의사? 아니 의사는 안 보지. 단지 아픈 거만 보고 신체적인 거. 근데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 환경까지 보는 굉장히 넓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거는 다 보는 게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평가해서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생태체계 이론을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돼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야 돼서 생태체계 이론이 그 사회복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행동적 유기체계에서는 우리 인간들마다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라든가 생존을 위한 기본 기능. 그래서 국가에서 헌법에 인간의 생존권 보장해가지고 생활이 어려울 때는 뭘 해줘요? 기초생활 수급권이라든가 긴급
보호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행위도 우리 그 행동적 유기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몸을 떨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동적 유기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교수님 인격체계 좀 읽어주세요. 인격체계. 선생님. 네, 저기에요. 정의,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행동을 조직하는 심리적 체계. 특징, 개인의 성격, 동기, 가치관, 심리적 특징이 포함된 예시 땡땡땡. 어떤 학생이 성격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개인의 성격에 따라 협력적이거나 경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인격체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체계로 우리 사회체계, 정의,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규범과 역할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 특징, 사회적 관계 제도, 규범, 역할 중심. 예시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모습,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이 역할에 따라 협력하는 구조. 예. 그 다음에 송 선생님. 문화 예술체계 정의, 사회와 개인이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는 상징적 체계, 특징, 규범, 가치, 신념, 상징, 예술, 경제 등 포함된 예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사회제도와 개인 행동을 이끄는 것,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사회체계라고 하면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고요. 문화예술체계 그러면 가치관, 그다음에 신념.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같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이라는 학자가 집단 심리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집단 심리 중에 어떤 거였냐면 가다가 뭐를 밟으면 그날 운이 있다고 그러는 거 있죠. 뭘 밟아요? 네. 그래서 그 맹구가 가다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탁 찍어 먹어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가다가 밟을 뻔했는데 보니까 똥이네. 예. 찍어 먹어보고 붙여가는 얘기. 근데 왜 똥 얘기만 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밤에 그런 이제 꿈에 우리 그런 꿈을 꾸면은 뭐 복이 들어온다는 것도 집단 우리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걸 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융이라는 학자가 집단 무의식 그다음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무의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똥이 북이에요? 네? 똥이 북이에요. 아침똥이. 아침똥. 아니 진짜. 그러면 페이지 3에 보시면 지금 말한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행동적 유기체계로서 생물학적 신체적 반응으로서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떨리고 이런 것들이 행동적 유기체계를 볼 수가 있고요. 인격체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동기, 가치 이런 것들은 인격체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취욕받고 공부한다든가 성격에 따른 행동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다 이런 것도 인격체계. 또 인격체계는 우리 그 인격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체계를 만들고 또 사회체계는 국가체계를 만들고 이런 체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 파트가 있고 또 그 위에 무슨 파트가 있고 여기가 저희 국제 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속에 요 과가 있고 마약이 있고 막 이렇게 체계가 돼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 해가지고 규범이 꼭 있어야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법천지라고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범이라든가 또 사람들 역할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 체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가 유지하는 데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른데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가 아니라 그 사람은 개성으로 존중해줘야지. 그쵸? 이 사람은 이런 개성, B라는 사람 B 개성을 나 다름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사회 체계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또 가뜩이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오면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달랐을 때 나름대로 존중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빨래를 하잖아요. 그 한꺼번에 흰색 빨래, 검은색 빨래 분류해가지고 2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하루 종일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하루 종일 빨래 하더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가 너는 왜 이렇게 빨래를 하루 종일 하나 그랬더니 애기 거 따로 시아버지 거 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우리 태국에서는요 영혼이 섞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래를 안 한대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 문화예요. 근데 얘가 그것도 나쁜 게 아니야. 자기네는 그 문화고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물도 절약하고 우리 뭐 비누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어떻겠니? 라고 해가지고 절충을 하게 되면 훨씬 바람직한데 그거 나쁜 거야. 이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질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체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슨스가 말한 그 적응이라든가 목표 달성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잠재 형태 유지해가지고 의미와 사회적 예시가 되겠습니다. 적응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 사회 경제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경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적응한다고 그러는데 기업으로 봤을 땐 생산하고 그 다음에 분배해주고 이런 것도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참 뭐예요? 목표가 복지사회 건설인가요? 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80년대는 복지 국가라고 탁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게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우리 때로는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가끔 선생님한테 학생님한테 목적을 써오세요, 목표를 써오세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를까요? 목적과 목표. 목적은 제가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단숨에. 목표는 제가 그걸 한 개당 가야 되는데 최종 정상까지 가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99%인데 한 2% 플러스 해주세요. 목적과 목표. 중심을 잡고 가는 중심 목표. 우리 교수님 목적과 목표. 저희가 항상 원고를 써오라 그러면 목적과 목표를 바꿔서 오더라고요. 정확히 아셔야지 나중에 단시간적인 것과 장시간적인 것과 그것도 맞을 거고. 또 교수님 대분류, 소분류는 그러면? 대분류. 네. 대분류는 하나의 그 지향성이 있는 거고 소분류는 거기에 세분화돼서 하나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다가 뭐라 하죠? 마지막 빙고입니다. 목적은 이상향이에요. 복지국가 건설. 복지국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게 목적이에요. 목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국가 되려면 구체적인 거. 맞아요, 배불려. 구체적인 거 어떻게 될까요? 잘 살려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거,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목표예요. 내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 가서 아주 행복을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럼 미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세부적인 거는 목표, 목적은 이상향, 궁극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목적이고 내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해 주셔야지 나중에 목적과 목표를 쓰려면 뒤바뀌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드립니다.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맨날 목적 목표 하다 보니
가끔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19군 되더라고요. 처음에 공무원 들어와서. 그것도 한 몇 년 돼야지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목표, 내가 최종의 목적을 다루고자 이룰 수 있는 하나씩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해봐야 될 거에서 여행을 간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때 그거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종교 같은 경우는 잠재력도 유지해서 같이 규범 전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적과 이 얘기는 뭐냐면 통합적이라는 것은 큰 그릇이 있어요. 그 속에 조그만 그릇 들어갔을 때 통합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건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게 국가 밑에 뭐가 있죠? 국가 밑에 사회가 있다고 치면 국가는 전체가 되면서 사회는 국가의 뭐가 돼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국가라는 큰 틀 속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있죠. 나는 국가 속에 뭐예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사회는 가정의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가정은 사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큰 틀 속에 얘가 있고 얘 밑에 얘가 있고 그 얘기를 어렵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전체를 동시에 가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마트로시카 인형, 러시아 인형을 내가 써놨어요. 맞아요. 그때 예시해 주셨어요. 네, 러시아 인형. 그래서 그 체계 작용은 예를 들자면 가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죠. 삶을 살아가는 건 산출이에요. 다시 또 돈을 집어넣고 산출되고, 인풋이 있으면 나중에 뭐가 있고 아웃풋이 있어. 이게 계속으로 순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환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와 시너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엔트로피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선풍기를 샀어요. 쬐끄만 선풍기. 얘를 충전기를 넣었더니 그 충전기 외에는 안 돼요. 전기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쓰거나 방전되죠.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꼽아서 쓸 수 있는 거 있죠. 전기서 쓰는 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전기를 주면 자체에서 열을 생산해서 자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쳤을 때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체계의 경향으로서 외부에서 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배터리 충전, 배터리하고 쓰그러면 끝이죠. 그거 안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엔트로피예요. 근데 네겐트로피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유입해요. 전기를 꽂으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는 조금만 주면 자체에서 발광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너지가 있다고 그러잖아. A와 B를 더하면 1 더하기 1은 2면은 2는 아무것도 아닌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치면 그 시너지가 났다 그러죠. 그래서 애들들이 그러죠. 꼬맹이들이 1 더하기 1은 뭐니? 그래 뭐라 그래요?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될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4가 되는 거고 그냥 낳으면 3이 되는 거고, 그쵸?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고 4쌍둥이 낳으면 뭐가 돼요? 6이 될 수 있는 게. 예. 웃적했는데 별로 안 웃겼나 봐요. 너무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아이스크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요? 미끄러져. 미끄러져서. 아이스크림. 출산하다가 아이스크림. 먹어놔. 자기의 분신을 떨어뜨려. 차가 와서도. 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아, 당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했어. 그다음에 목사님 그림 그리는 사람 이 부족한 게 뭘까요?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 솔직히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공통적인 거. 영감이 부족하대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웃자고 영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엔트로피 그러면 우리 그 배터리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번 쓰고 하는 방전용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겐프로필은 갖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러지는 2개를 합쳤을 때 3개가 아니라 4-5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네?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요. 친한 언니인데 이 언니가 가게를 간 거예요. 예, 가게를 갔는데 이제 배터리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주세요. 이랬더니 가게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배터리요. 배터리 주세요. 못 이렇게 이분이 근데 부산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이분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부산에 친구가 있어서 잠깐 한번 갔는데 그부터 배터리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수님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뭐라고 그래? 우유. 밀크? 밀크 달라면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밀크. 미라. 뭐 K 발음 안 하고 궁금한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국 사람들 끝에 발음하면 다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예요? 일본의 잔재라고 그러죠. 히타 뭐 아니 닭광. 영어로 배터리가 맞아요. 배터리. 네. 영식이나 미국식이나 배터리예요. 네. 이거 찾아서 이거 음성 들어보시면 다 배터리라고 나오는데 이제 써 있는 대로 우리는 배터리가 외래어 표기법인데 이제 배터리는 일본에서 이제 그 발음을 잘못해서 세게 해서 그렇게 한국에 미국도 넘어온 쓰는 거죠.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배터리라고 공부하시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1급 사회복지사를 본다고 하면 1급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중심으로 저희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1급 사회복지사를 대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발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달하면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성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발달의 원리가 있어요. 뭐 점성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 발달의 원리도 좀 알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잠깐 보세요. 성장과 성숙 뭐가 다를까요? 성장은 외면적인 거고 외면적이고. 성숙은 내면적인 예, 맞습니다. 성장,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다 그러면 키가 컸다고 그랬죠? 예. 성숙하다 그러면 아이가 내면적으로 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아 정체성이 확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이 어때요? 자아 정체성이 빨리 확립이 돼요. 저렇게 엄마 없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날 키우니까 내가 뭔가를 좀 공부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프시니까 의사가 된다든가 뭐 법률가가 돼서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아 정체성이 발달이 되겠습니다. 성장, 성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면 개인이 덜 분화된 상태, 분화됐다는 것은 성장한 걸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더 분화된, 더 앞으로 성장 커지는 것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 복잡한 유기체가 복잡한 유기체로 변하는 것도 발달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가진 능력, 기술, 특성들이 그 초기 단계는 적다가 갈수록 후기 단계로 갈수록 진행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있고 또 진짜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아프리카 속담에 뭐가 있어요? 노인이 한 사람 돌아가시면 뭐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을이 네.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 거랑 같대. 그만큼 아이와 노인과는 보이지 않는 그 노하우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죠. 성장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 없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면 노인도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성장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있다. 있답니다. 왜냐면 노화 과정도 성장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지. 노화 다 늙어가는데 그게 무슨 성장이에요 하는데 노화도 마이너스 쪽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꼭 플러스 쪽으로만 가야지 성장이 아니라 죽음도 성장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은 우리가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나 속에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겠고요. 발달은 심리 사회적 변수도 있고요. 생애 주기에 걸친 변화와 인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영아기,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거기마다 발달 과제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의 발달 과제를 볼 거예요. 자, 정체성 확립 과제가. 왜냐면 폭풍 노도의 시기에 빨리 내가 누군가를 알면서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는 거 알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근데 어른들도 때로는 자아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 경거만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고. 그러면 노년기에는 뭐가 있을까? 노년기. 나이가 들면 노년기 과제. 우리 아직 노년기 아니시려서 잘 모르시겠죠, 두 분. 저는 좀 알겠는데 나이가 들면 지나간 과거를 어릴 때부터 다 생각합니다. 그때 파노라마가 쫙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그때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참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두 글자. 이게 뭐래? 두 글자. 에릭스레라 아니 성격 아니고 티듯이 들어가는데 통찰? 통 통달? 통달. 합의된다. 아유. 그런데 내가 이놈의 인간 때문에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하면 그때를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느 날은 좌절했다가 어느 날은 통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봤더니 내가 말이야 여태 세상에 살아온 것을 얘기하면 책 3권이 돼. 얘기하시죠? 자주 들어요. 네, 자주 듣죠. 그러면서 그럴 때 그래도 참 잘 살았어. 그럼 예, 참 잘 살으셨군요 라고 존중을 해줘야 되고 내가 말이야 우리 저놈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잘못 살았어. 책을 3권 써야 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뭐라 그래?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놈 인간 때문에 잘못 살았어 말이야. 지금부터 잘 사세요.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 홍 선생님, 우리 이정 선생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사세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예를 들어 남편을 원망하잖아요. 저놈 인간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남편이 누워 있어도 없는 것보다 계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르신 저 같은 경우는 없는데 있으시니까 그나마도 행복하죠. 왜냐면 살아가는 끈이에요. 그 어르신마저 누워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때문에 지금 아주 하루에도 12번 힘들하다가도 막상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세상을 잡고 있는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허탈할 것 같아요. 뭔가 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그게 없으면
퍼져가지고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어르신도 마찬가지야. 설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속마음 속에서는 그런 말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아 그래도 참 고생하시고 잘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해줘야 되는 게 그런 말이에요. 통합 때 좌절했을 때 통합 때 잘하셨고 좌절했을 때 그래도 계시잖아요. 지금 잘 오셨 애들 잘 키워놓으셨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면 이거는 또 힘을 얻어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주 강의 태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재밌게 잘하셨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6번째 보면 인간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들을 혼합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구조 사고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아주 그 숲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인데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 늑대소녀 보셨죠? 네. 그 사람하고 적응돼야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죽었어요. 안 되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아닌 늑대. 그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 여성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남성,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러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박 선생님한테 태어나자마자 너는 총 쏴야 돼. 그다음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우리 선생님은 남자니까 집에서 일해야 돼. 그럼 선생님은 집에서 일하셨을 거고 나가서 돈 벌었던. 그래서 남성, 여성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길러지는 거라고 얘기했듯이 늑대 인간도 그렇잖아요. 적을 못해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사람한테 사랑을 받던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오면 막 사랑받으려고 가. 그런데 그냥 들깨들은 어때요? 사람은 몸 피하듯이 그 환경적인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공부를 했고 이쪽은 공부를 안 했고 환경이 다르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하나는 툭해가지고 아주 복스럽고 하나는 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얘기합니다. 그 변화들은 때론 진보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쌓이죠. 누적되기도 하고 확대된 신체 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신체 크기에 증가되는 복잡한 행동 기능들이 통합한 결과 이렇게 발달한다고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다르게 크듯이 환경에 의해서 다 다르게 변화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를 또 믿을 수가 있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균치를 냈어요. 여자. 그때 키가 153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평균치 됐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죠. 키가 평균치가 무지만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평균치가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유전자는 거의 같을 것 같은데 환경적인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키들이 성장하고 일본은 또 유전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키를 크게 유전자를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본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뭐 외노 그런 게 적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큰 이유 중에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혼합 결혼하다 보니까 좀 크게 태어나는 뭐 혼합하신 분들은 1세대에서는 굉장히 크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 일본들이 많이 혼합하다 보니까 1세대의 머리가 좋다가 이제 2세대, 3세대의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일본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러면 부정하는 얘기예요. 부정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발달의 순서는 같기도 하고 속도는 다르다 했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요거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 1급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 원리가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하부로 이 아이가 이렇게 그 태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머리 쪽이래요. 가슴하고 이렇게 상부에서 이렇게 하부로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눈도 없고 이렇게 동그란 게 이상하게 태내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도 꼭 뭐 같으냐면 올챙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올챙이 같은 게 뱃속에 있으면서 이게 둔화되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하부로 가고요. 중심에서 말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손가락 같은 게 우리 그 개구리 손가락 같이 돼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특수로 이제 가 넘어가고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야지 이 연속적 과정이 멈추게 되면 그거는 아이가 발달 장애.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가 자폐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이 70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면 뭐가 돼요? 지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는 퇴행도 하지만 발달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걸 두 글자 뭐라 그러죠? 고착이라고 그래요. 고착.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순수해라고 했을 때 순수한 것이 때로는 칭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고 왜? 고착 그러면 어린 시절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좀 아이들 생각을 가지니까 참 아이들처럼 순수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착됐다고 그래요. 고착되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똥오줌을 가리다가 또 그게 또 나왔네요. 가리다가는 막 싸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낮은 관심 가져주라고 퇴행이라는 걸 하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에서 나오게 되겠죠.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하고요. 순서는 일정하지만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속도의 불규칙성이라는 게 있고요. 개인차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순서, 아이가 유아기, 영아기, 청소년기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발달하는 것을 정성 원리라고 해요. 무슨 원리요? 정성 원리.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인간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봤다? 8단계를 보면서 노년기의 과제가 통합대 절망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리, 신체 발달이 결정적 시기, 적기성, 최적의 시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이 뇌에는 주로 몇 살 이전에 많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몇 살에서 몇 살? 4세 정도? 4세 속에 네. 3세에서 7세 가장 많이 발달해요. 그게 최적의 시기예요. 그때 아이가 그 어떤 환경에 좋아하고 만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발달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은 우리 이 교수님 어느 때가 좋죠? 언어 발달? 3세? 유아기 3세 정도에서 그때 말을 못할 경우는 아이가 언어 발달 장애 있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아주 수다스러워야 돼. 그래서 엄마가 많은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알게 모르게 들으면서 다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모방 학습도 되고 이제 학습 이론에서 배우실 텐데 학습이 되면서 이 아이가 지적 발달을 많이 가져오니까 엄마가 좀 수다스러운 우리 이정수 교수님처럼 말을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가 아주 머리가 좋아진대요. 머리 좋죠? 예. 이렇게 엄마가 많이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개인차가 존재하고 심리, 그다음에 유전과 환경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지 꼭 유전적인 것만이다 아니고요.
환경적인 것만 아니라 아니게 되겠습니다. 분화와 통합 나눠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초적 누적성, 불가역성. 어떤 기초적인 게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그다음에 비가역성을 불가역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불가역성이 뭘까요? 비가역성 똑같은 얘기인데 비가역성 발전한테 있어서 뒤로 갖는다. 예를 들어서 물을 얼리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얼음을 녹이면 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가역성.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비가역성, 다른 말로 불가역성이라고 해요. 사람이 늙으면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발달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제 말 중에 좀 어려운 말은 없었나요? 아니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예요? 엔트로피. 에너지 들어오는데 그걸로 끝나요. 네. 수글 한번 땡기면 엔트로피. 근데 계속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 네겐트로피. 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1인데 덜하는 건 시너지. 야, 그거 하면 시너지를 발휘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있을 때 더 시너지가 발휘돼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한대요. 근데 공부 안 할 때는 안 하게 되는데 하면은 뭐 할까 없을까 뭐 할까 없을까 하면서 공부를 찾아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여기 또 공부. 그러니까 월, 수, 목, 금, 토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합격해졌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합격했는데 같이 좀 연결되죠. 네. 이쪽에 노인복지고 우리는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다음에 결혼, 행정하고 다 연결돼요. 쫙 연결돼. 끊어지는 게 없고 여기서 저 심리학에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빼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